아침에 우연히 차트를 보다가 이제 급등한 종목들 이런 거를 좀 봤었는데, 이게 이제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비트나인.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원래는 거래 대금이 뭐 아주 미미했던 종목인데요. 뭐 한 10억 이쪽 저쪽 20억 내에 이러던 종목이 이제 갑자기 이때 300억, 이때가 730억 이렇게 되고, 이때는 무려 1000억을 거래시켰잖아요. 여기 거래 대금 옆에 우측에 나오잖아요. 이거 500억도 이렇게 거래시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적에 여기서도 여기로 올렸고, 올릴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고, 이때도 올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때도 이제 500억 정도 거래시켰고, 그러고서 이제 며칠 위아래 뭐 결과에 대한 해석이겠지만, 이때 이제 들어온 사람들, 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아마 차익 실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네요.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더라면 이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털고 나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을 또 하면서 1000억 이상을 또 거래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180억이네요. 180억. 180억 거래시키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6% 정도, 7% 정도 떨어지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속임수죠. 속임수. 이렇게 해서 이제 개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여기 거래 대금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금액이 차익 실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실력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적에 이 전체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거래가 이렇게 며칠 동안 돼야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이런 시그널, 이날도 이제 장 시작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가격이 이 시그널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러 한 5% 정도 빼고 종가에는 이제 7% 정도 또 상승시키는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가 254억인데 글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래로 누르고 가는데 이제 250억 정도라고 본다면 이제 세력이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아지네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1000억인데 거의 그 시가 정도까지 왔다가 종가를 넘게 끝났다면 결국은 이 세력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는 좀 밀려서 끝났는데, 그냥 매크로하게 한번 이러한 과정을 해석을 해본다면, 돈을 일단 많이 들였어요, 주포가. 그리고 나서 한 9일 정도, 8일 정도 박스권의 위아래 있다가, 돈을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그 한 달 정도인가요? 이렇게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큰 금액을 들여놓고 세력이 이제 엑시트,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서히 물량 정리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최고점까지 가는데 41%, 그보다 좀 아래로 잡는다면 한 50% 정도 되겠죠. 50% 올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차익 욕구가 많이 나니까, 여기도 수많은 개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간 개미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개미.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50%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략 해보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41%. 그럼 뭐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박스권 저점에서 여기에서 오른 만큼 여기에서 다시 올린다. 그냥 이 종목만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인 그런 패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불확실하죠. 물론 여기서 확 뛰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잘 살펴서 요 타점이 어딘가, 그것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눌러주고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부 개미라도 좀 떨궈내려고. 그리고 이 기준봉의 시가는 안 깨는 경우가 또 많고, 왜냐하면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버리면은, 아무래도 뭐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리스크가 주포 입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온 개미들이 나는 어디까지 견딜까,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 기준봉 시가, 이게 깨지면은 다 던져버리겠다, 시장가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개미들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 때문인지. 이게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이제 소형주에서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된 금액으로 볼 적에는 깨면은 리스크가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주봉으로 봤을 적에 전 거래대금 대비 전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거래대금이 한 1000% 이상 넘고 1000억 이상, 그러니까 한 주 동안 1000억 이상 거래된 종목 중에서 좀 살펴보면은 좀 쉽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서 뭐 들어가서 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늘상 뭐 그런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종목들 이렇게 돼 가지고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는 이런 때 잡는 것이 훨씬 더 단기간에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거래 대금이 좀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포가 또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남겨놓으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적에 이 하단까지 오른 만큼 이 종목만으로 봤을 적에 또 올라간다. 그리고 타점은 이제 이날도 3원봉이거든요. 사실은 3원봉. 이날도 3원봉째 3원봉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하락할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정도 빼고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뭐 복불복이잖아요. 이 단타를 한다는 것은 확률 게임이니까 뭐 이런 스토리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주 적게 20억 이쪽 저쪽이던 거래대금이 그런 것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뭔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한 5일 내에 뭐 최저가라든가 뭐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지 않겠는가. 괜히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네이버 토론 댓글방에 무슨 재료 이런 것보다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고생도 않고, 괜히 여기서 샀는데 가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벌써 며칠 한 3, 4일, 4, 5일을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거 떨어지면은 뭐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냥 단기에 어떤 그 손절선을 설정하고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물론 이제 이날 좀 더 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이날이 지수가 안 좋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많이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제 여기서 하고 딱 뭐 생각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든가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보고 가망이 없으면은 뭐 이제 딱 한 하루 이틀 내에 손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괜히 그거의 2배 이상. 그리고 또 이런 패턴으로만 내가 공부를 매매를 하겠다면 다른 종목 가서 또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냥 이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41%라는 게 좀 너무 우연인가?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41% 올랐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는 그만큼은 또 올려야 올리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